지난 8번째 강좌까지 학습했던 레고 에듀케이션에서 제공된 3축 로봇팔의 시스템 모형을 가지고 랩뷰에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 보았다면, 이번 강좌부터는 본 강좌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 4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위해 하나씩 그 기능적 제어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4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전체적인 운영 과정을 그 동작 패턴에 따라 큰 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운영 흐름도를 분석해보고,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기도 한 UI 프로그램을 그 기능적 요소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전체 시스템 동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축 협업 로봇 시스템은 4가지 색상을 가진 물체의 정확한 색상 판단 및 이를 통한 안정적인 물체의 로딩, 그리고 색상에 따른 적재 공간으로의 위치 제어와 언로딩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연속해서 반복 수행을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로봇 시스템이 물체로 접근한 후 인식 여부를 컬러 센서의 리플렉티드 모드를 통해 검별하게 됩니다. 만약 어떠한 물체도 없다면 대기 상태에 있으며, 물체가 있다면 바로 컬러 센서의 색상 디텍터 기능을 통해 해당 물체의 색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된 물체에 따라 로봇 시스템의 암 모터는 하강을 하게 되고, 뒤이어 집게 모터를 이용해 로딩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암 모터의 경우 특별한 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된 서버 모터의 미리 측정된 회전수를 이용하여 하강 및 상승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로봇 시스템의 회전부는 부착된 터치 센서를 이용하여 180도 회전 반경에서 로봇 회전축을 정지할 수 있는 단서로 제공됩니다. 로봇팔의 상어 제어 및 회전 제어가 완료되면 해당 물체의 색상에 따른 적재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로봇 시스템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를 통해 물체의 색상별 사전 측정된 거리값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색상별 적재 공간으로 이동하였다면 로딩된 물체를 안정적으로 로봇팔의 하강을 통해 언로딩하고, 계속해서 다음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물체가 놓여져 있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시스템 흐름도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컬러 센서의 리플렉티드 값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아울러 다양한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UI 프로그램을 프론트 패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시스템 흐름도에 따라 전체 4축 협업 로봇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디게이터를 프론트 패널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UI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프론트 패널의 이 상단에는 4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상하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서버 모터의 회전수를 기입해놨고, 색상별 적재 공간으로의 이동을 위한 직선 왕복 운동 시 시스템의 최대 최소 거리 값을 기입해 놓음으로써 시스템 관리자의 시스템 운영 시 참고사항으로 해두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컬러 센서의 리플렉티드 값을 사용자가 측정 후 기입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있고, 색상별 인식 순간의 리플렉티드 값과 색상 판단 유무, 그리고 그때 당시의 초음파 센서 거리값과 4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물체 로딩과 언로딩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 횟수를 인디게이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동작 시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는 초음파 거리값을 차트와 그래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에 부착된 다양한 모터 및 센서들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동작되는 프론트 패널의 UI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 색상 물체를 인식하였다면 이렇게 검정색의 색상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물체 적장 공간인 이 초음파 센서의 거리값, 즉 39.7cm 위치에 있는 적재 공간에다가 물체를 내려놓게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 물체를 놓았을 경우에는 이 파란색의 색상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리플렉티드 값은 3이고요. 울트라소닉 이 초음파 센서의 거리값이 30.8cm 위치에 있는 이 파란색의 물체 공간으로 갖다 놓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는 초록색 물체를 올려놨는데요. 네, 초록색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초록색의 램프가 켜지면서 20.7cm의 위치에 있는 적재 공간으로 로봇 시스템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이 차트의 경우에는 현재 그 초음파에 측정된 거리값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그래프에는 현재 값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빨강색 물체를 한번 검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강색 물체가 검별이 되고 초음파 센서가 11.8cm, 현재 로봇팔의 위치는 이렇게 점점 거리가 빨간색 위치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에 보시는 요 토탈 오퍼레이션 넘버는 전체 수행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가지의 경우의 수만 각각 보여주었는데 그 이전에 했던 횟수까지도 계속 누적이 돼서 값이 표현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실행은 돼 있지만 물체 앞에 어떠한 물체가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 시스템은 현재 이렇게 대기 상태에 놓여져 있고, 각 색상별 카운터 횟수, 즉 블랙은 11번, 레드는 3번, 그린은 2번, 블루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값들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UI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론트 패널로 구성된 UI 프로그램의 모습을 좌측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우측 화면은 프론트 패널과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구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스 코드, 즉 블록 다이어그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프론트 패널은 다소 빠른 배속으로 사용자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뒤이어서 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모습도 한번 큰 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이 프론트 패널로 구성된 UI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블록 다이어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강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개념으로, 어떤 틀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E라는 단축키를 눌러서 해당 프론트 패널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코드들의 모습인데, 이번 강좌를 다 수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드를 분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이 처음에부터 어떤 동작을 시행하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코드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사축 로봇 시스템은 물체가 놓여져 있는 위치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접해야지만 물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체까지 최대한 근접을 하고 어디까지 이 리플렉티드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근접에 대한 리플렉티드 밸류의 값을 듣고 그 값이 도달할 때까지 구동부가 수행을 하는 루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뒤이어서 이 빛센서의 리플렉티드 밸류 외적으로 또 존재하고 있는 이 컬러 디텍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사축 로봇 시스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색상을 건별할 수 있는 코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별이 완료가 되면 부저를 이용해서 건별이 됐다라는 신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리플렉티드 밸류를 통해서 물체에 근접을 했은 그 상황은 이 사축 로봇 시스템의 암 모터가 내려와서 물체를 로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근접을 한 상태에서 암 모터가 내려오면 물체를 정확하게 이 로딩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로 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물체를 로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는 그 후진을 위한 그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후진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판단된 이 색상에 따라서 각기 4개의 이 수행 과정들이 이 케이스 구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케이스 구문을 살짝 열어보면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용자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컬러 센서가 결과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8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8가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뭐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 케이스 분기를 뭐 4가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뭐 필요 없는 이 화이트라든지 아니면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공백으로 놔도 상관은 없고요. 간단히 하나만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블랙을 한번 본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은 이 블랙이라는 이 색상을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카운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작업 횟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을 인식을 했을 때 이에 따라서 동작되는 패턴들이 다소 복잡한 코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복잡한 코드들이 이 케이스 구문 안에 다 수용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코드들만도 화면 안에 다 표현하기가 버거운데, 이 각각의 이 색상 판단에 따른 동작 패턴들을 다 넣기가 버거워서 이럴 때는 이 서브 VI를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4가지 색상에 따른 각각의 서브 VI를 만들어서 각각의 이 케이스 구문 안에 넣어 놓게 되면은 그 판단 유무에 따라서 이제 각기 개별적인 동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에 대한 이 코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이 검정색에 해당하는 프론트 패널의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 아이콘 편집에 가서 검정색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패턴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그 입출력 기능만 넣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검정색을 판단했을 때 이 검정색을 수행하는 초음파 센서를 통한 거리값이 얼마냐,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 초음파 센서를 통한 거리값이 요 속에 이제 표현이 됩니다. 검정색에 대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검정색이든 빨강색이든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4가지 색상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물체를 잡고 올리고 회전을 해서 해당 위치까지 가서 다시 내려놓고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 패턴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 되고요.
한번 그 과정을 보면 물체를 인식하고 색상이 판단되면 사축 협업 시스템의 암모터가 다운이 되고, 다운이 된 다음에는 다시 업이 돼야겠죠. 올려야 되고, 올리면서 동시에 이 모터의 회전부, 즉 로봇 시스템의 회전을 해서 적재함을 놓기 위한 회전부죠.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색상에 따른 위치, 즉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그 적재 공간의 위치값을 판단 내리게 되는데, 검정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에 대한 각각의 이 측정된 이 거리값을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 가지 색상에 대한 각각의 동작들은 모두가 동일하지만 딱 한 가지, 즉 각각의 색상들이 놓여져야 될, 언로딩 돼야 될 적재 공간에 대한 위치, 초음파 센서로 사전에 측정된 요 위치값만, 이 값만 이제 틀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그 적재 공간까지 이동이 되었다면, 다운2가 의미하는 것은 로딩된 물체를 언로딩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모터가 내려가고, 그리고 핑거 부분이 오픈을 하고, 그 다음 동작은 이제 암모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암2 제로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모든 그 자동화 시스템의 제로 리턴, 즉 원위치로 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두 번 클릭해 보시면 이 제로 리턴, 즉 원점으로 가게 되는 그 기능은 결국은 사축 로봇 시스템의 회전부가 원래의 원위치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 회전부에 대한 원위치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모든 원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태 머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환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까지가 이제 각각의 색상에 대한 동작 패턴이 나와져 있는 것이고, 화일 루프, 큰 틀에서 화일 루프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독립적인 병렬 루프, 즉 화일 루프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걸 두 번 클릭해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즉 프론트 패널에서 그래프와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기능을 전체 큰 루프 안에 넣어 놓게 되면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표현이 돼서 실시간으로 이 값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병렬 루프로 만들어 놔서 실시간으로 이 사축 로봇 시스템이 직선 왕복 운동을 하면서 초음파로 측정되어 있는 이 현재의 위치값을, 로봇 시스템의 위치값을 그래프와 차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 사축 협업 로봇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직접 보면서 하나씩 그 기능적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정색 물체를 이 사축 로봇 시스템이 로딩을 하고 그 해당 위치 공간에 넣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 물체를 접근하기 위해서 로봇 시스템이 빛 센서를 활용했고, 지금 움직인 암모터의 서브모터 회전수에 따라서 상하 작용을 했고, 회전수의 이 회전 모터의 터치 센서를 활용해서 180도 이동 후 이렇게 그 빨강색의 그 위치에 따라서 적재 공간에 이동한 후 언로딩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로봇 시스템은 그 파란색 물체를 향하여서 접근하고 있고, 빛 센서로 리플렉티드 값을 활용한 다음에 컬러 센서를 활용해서
색상 판단하고 서브모터의 회전수를 이용하여 상승작용을 하고 터치 센서의 유무에 따라서 회전축으로 돌고 이렇게 파란색 물체에 있는 위치값으로 초음파 센서에 미리 측정된 결과값에 따라서 그 적재 공간의 위치를 잡아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록색 물체를 잡았으면은 다시 그 초록색 물체의 위치, 초음파 센서로 측정된 그 위치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한 후에 이렇게 언로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축 로봇 시스템의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검정색 물체도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진입을 하고 리플렉티드 값으로 물체 유무 인식 확인 후 컬러 센서로 색상 판단한 다음에 앞모터의 하강과 상승이 이루어지고 터치 센서의 터치 유무에 따라서 180도 회전을 하고 초음파 센서의 거리값에 따라 검정색 물체를 이렇게 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물체가 약간 그 오차가 나서 정확한 그 언로딩 작업을 수행을 못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초음파 센서의 거리값과 그리고 이 모터들의 다양한 이 회전수를 잘 측정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야 될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